보면 조심스럽게 계속 경기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베트남 역시도 수적인 우세가 있지만 공세적인 자세를 이제 많이 취하기, 또 공격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들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는데 오히려 선취골이 베트남 쪽으로 나오면서부터 베트남으로서는 이제 원하는 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판 마르바이크 감독 입장에서는 수적 열세 놓인 상황. 하지만 오늘 경기를 내주면 2연패이기 때문에 후반전 내려설 수만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쫓아갈 수 있는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수비 라인도 올라오고 양 풀백들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예. 후반 남은 시간 동안은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따라가는 골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거기에 있어서 약속을 많이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엘린의 아시아적 2차 예선 2경기 연속골과 함께 베트남의 1대0으로 전반전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수적 열세 놓인 상황. 이 상황에서 양 팀의 45분이 진행되겠습니다. 알리마쿠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칼릴 선수도 전반에 이제 몸 상태가 역시나 이제 최근 흐름처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선의 야쿱 오마르 알 아부바비 역시 칼리를 많이 지원해주지 못했고요.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이 베트남, 원정팀, 왼쪽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 팀 모두 후반에 변화는 없습니다. 베트남은 전반에 하던 대로 경기를 할 거고,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베트남의 선수들 후역습 대형,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공격진들이 이제 뒷공간을 넘어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이 백스리 수비할 때는 5명의 수비 라인 굉장히 견고해 있었던 베트남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광하이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전반에 한 명 퇴장당한 다음부터는 4-4-1 포메이션이었는데 전반과 마찬가지로 4-4-1 형태로 서고 있죠. 네. 광하이가 후반보다는 확실히 더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해주고 있습니다. 반호, 광하이. 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지금처럼 전방 압박을 가는 움직임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힘이 남아있을 때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후반 75분께까지는 그래도 이제 활동량을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 팀 모두 교체 카드 한 장의 카드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천천히 도주이만. 뚜어나인 와서 이제 각도를 좁히고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의 기조가 있다면 베트남으로서는 뒤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계속 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요. 예. 상대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약속되어 있는 정교함이 있다면 충분히 압박을 풀어서 또 공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스코어도 이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적 우위까지 이런 빌드업적인 측면 축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앞쪽 정확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응호카이, 광하이 가운데 영리하게 빼줍니다. 여유를 찾으면 돼요. 뒤에서 안정적으로 일단 동료 선수 최대한 많이 찾고 예. 한 발씩만 더 뛰면 한 명이 더 많이 뛰고 있는 베트남이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쫑호왕입니다. 도홍중 선수가 오히려 많이 올라가면서 광하이 선수가 중앙으로 왔는데 광하이 선수의 지금 후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처럼도 보이거든요. 네. 광하이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쫑호왕, 디엘린, 쫑호왕, 원투 걸렸습니다. 뒤쪽에 빠른 커버 도홍중. 그리고 광하이가 내려가면서 도홍중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뒤쪽에 뚜어나인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립니다. 뚜어나인 선수가 지난 말레이시아전보다는 오늘 경기 운영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바노 뒷공간 빠르게 뒤에 올라갑니다. 나갑니다. 디엘린 왼발 크로스. 코너킥 베트남입니다. 티안니 선수가 이제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11명에서 뛰고 있을 때는 잘 나오지 않았던 이제 뒷공간, 뒤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베트남 쪽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베트남의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이런 상황들도 이제는 한 번에 길게 가기보다는 한 선수가 이제 접근해서 받아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도홍중 오른발 감아줍니다. 헤더. 세컨볼 뒤로 갔습니다. 이렇게 높이에서 높이로 갈 때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열세가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살려줬습니다. 반대 길게 안정적으로 체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골라인 나갔다 들어왔다는 판정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가운데
알라타스 선수가 걷어냈는데요.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알 아타스가 다시 아바스와 센터백 라인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데뷔는 알라타스 역시도 2019년에 이제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고요. 예. 반마르 바이크 감독이 오고 나서 아랍에미레이트도 몇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수비 쪽에 어린 선수들 또 젊은 선수들 그동안 대표팀에서 많이 중용되지 않았던 선수들을 새롭게 발탁을 해서 아랍에미레이트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을 로테이션 시켜야 된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동안은 아시안컵 나갔던 중앙 수비수 아흐메드라든가 무바락, 주마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대표팀에는 징계라든가 부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 반마르바크 감독 체제 이후에는 발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빠르게 반또한 골키퍼 에이사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수비 라인 쪽에서 매 경기마다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중앙 수비의 변화도 있고 풀백 포지션도 마찬가지죠. 예. 인도네시아전 어렵게 5대0 승리를 거뒀던 것은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그리고 태국 원정에서 골을 내주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꽝하이의 파울. 오마르 올라갑니다. 수비 2명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반마르 바이크 감독의 계산은 2차 예선에서는 역시 젊은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익숙한 어떤 조직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어느 정도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면서 조직이 익숙해지면은 라인업을 들고 세대 교체된 라인업을 들고 3차 예선을 나가보겠다 이런 계산이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그런 계산이 오히려 2차 예선부터 조금씩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태국과 베트남의 발전 속도가 또 빠르다 이렇게 봐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2차 예선 G조가 짜여졌을 때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호재를 불렀을 것 같거든요. 경쟁력이 충분히 그런 팀들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최종 예선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G조의 초반 판도를 봤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도 3차 예선 진출 여부에 지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예. 이제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양 팀이 4번째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G조의 1위 싸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앞쪽 밀어줍니다. 아흐바비 들어갑니다. 아흐바비 한 번 더 쳐놓고 크로스 반대! 강만럼이 건드려줬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 애매한 볼 처리. 칼릴이 쫓아가 봤습니다. 많이 올라온다는 걸 이제는 염두를 해야 되고요. 예. 올라오게 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도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역습 무위에 그칩니다. 한 11명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공격 지역에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넘어왔을 때는 수비 위치 선정을 조금 더 영리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칼릴의 몸 상태가 자신의 100% 컨디션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상대 수비에게 큰 부담을 줬었던 아메드 칼릴 선수는 예. 힘과 스피드가 있었거든요. 힘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뒷공간도 활발하게 침투를 해줬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오마르 선수의 양질의 패스가 넘어갔을 때 그렇죠. 혹은 알리 마쿠트 선수가 역시 칼릴 선수를 보자 하면서 걸출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을 때 그때가 아랍에미레이트는 가장 무서운 전력이었어요. 예.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막급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호흡들이 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경기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칼릴 선수가 이제 어디까지 정상 컨디션이냐.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아랍에미레이트도 칼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팀에서는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 나머지 카드로는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선수들을 좀 꺼내들어야 될 텐데요. 오른쪽에서 천천히 풀어나가봤지만 마지막 패스가 길었습니다. 잠재력이 있고 재능을 인정받는 어린 선수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알리 살레 선수도 있고 네. 자이드 알 아메리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믿고 기용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칼릴 선수를 남겨두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패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승점 석점의 맞대결에서는 경험도 무시 못하죠. 맞습니다. 돌아섭니다. 오마르의 커버. 오른쪽에 나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티엘린 이미 부심이 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비진들이 미드필드 지역부터 많이 덤벼들고 수비 라인도 높고 그러면은
일순간 베트남 선수들이 공 잡았을 때는 바로 이제 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신속한 역습이니까요. 계속 네. 앞에서 앞을 다이렉트로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지금처럼 옵사이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앞쪽에 아타스와 티엘린이었습니다. 살짝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호왕 가운데 응오카이 왼쪽입니다. 디엔준. 결국 반마르바이크 감독이 먼저 카드를 꺼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격수 무바라크를 투입할 준비합니다. 네, 역시 이 선에서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예. 측면 열어줬습니다. 정호왕 후반전에 많이 올라갑니다. 가운데 예량 크로스. 네, 약간 길었어요. 반 또한 다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돌아서면서 알 아흐바비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칼판 무바락 선수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칼판 무바락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예요.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이제 측면에서 윙포워드처럼도 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전방 칼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칼판 무바라크가 들어갑니다. 칼판 무바락 선수는 지난 아시안컵도 참가를 했었고요. 지난 아시안컵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주전으로 칼판 무바락 선수가 중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4-3-3 포메이션을 썼었는데 오른쪽 윙포워드로 많이 출전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왼발을 선호한 선수고 왼발 선호한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무바라크입니다. 오마르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반마르바이크 감독은 임시 방편으로 무바락 선수와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시켰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뚜어나인이 쓰러졌습니다. 축구학근을 다시 조여매고 있고요. 오마르 그리고 칼판 무바락과의 경합 속에서 홀로 싸웠던 뚜어나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오마르에게 밟혔습니다. 상대 이제 미드필더 지역부터 오늘은 뚜어나인 선수가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 루트를 봉쇄해야지만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어서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도 역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죠? 그렇죠. 수비할 때는 오히려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가 최전방 그리고 칼판 무바락 선수가 뒤늦게 투입됐으니까요. 네. 힘이 남아있는 선수를 이제 미드필더 지역 쪽으로 내려와서 4-4-1 포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벌렸습니다. 바나우도 역시 많이 올라갑니다. 살레 헤더 측면 따라 뜁니다. 빠릅니다. 아흐바비 터치라인 이겨냈습니다. 아흐바비 가운데로 접고 하지만 빠른 커버 뚜어나인. 마지막 드리블이 길었어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장의 영향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 보시면은 공이 가다가 톡톡 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마지막 컨트롤이 약간 엇나가는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예. 천천히 디엘린 내려와서 빌드업 관여해줍니다. 다시 뒤쪽으로 도주이만 응오카이. 응오카이는 롱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오른쪽 봤습니다. 앞쪽에서 뚫어내고 무바락. 오히려 흐름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세적인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베트남 선수들이 약간 움츠러들었어요. 예. 라마단이 앞쪽 길게 붙입니다. 헤더 반호우 오마르에게. 오마르 뒤쪽 커버. 잘 내려왔네요. 뚜어나인이 최근 5분간 자신의 진영에서 많은 수비 커버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많이 끊기거든요. 분위기를 타는 것이 10명에서 뛰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예. 뒷공간 맞습니다. 아흐바비. 하지만 부심의 기가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를 베트남이 취하지 못함으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라인을 잘 맞췄죠? 그렇죠. 베트남의 프리킥. 꽁푸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뚜원을 빼주고요. 박항서 감독 역시 첫 번째 교체 카드 공격 카드 꽁푸엉이 들어갑니다. 반뚜안과 이제 꽁푸엉의 교체는 티엔닌 선수는 그대로 경기장에 남겨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꽁푸엉 선수가 베트남 대표팀에서 익숙하게 뛰었던 9번 위치가 아니라
반투한 선수가 있었던 이제 왼쪽 윙포워드처럼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항서 감독도 1대0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한 골 더 벌리면은 어느 정도 이 경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 주도권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아랍에미리트 약간 넘어간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변화거든요. 예. 공격수를 투입함으로 해서 상대 수비에게 부담 주겠다는 계산입니다. 공푸엉 다가갑니다. 뒤쪽으로 오른쪽에 정호왕. 홍펑 선수를 이제 오른쪽 측면에 위치시켜 놓고 꽝하이 선수는 계속 이 선에 있어요. 네. 두어나인 왼쪽을 봤습니다. 반호우 왼발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가운데! 첼린! 이게 제대로 안 맞았어요. 첼린. 네, 지금도 공격 기회는 좋았거든요. 네. 자, 왼쪽에서 반호우의 모처럼 보는 예리한 크로스 그리고 잘 잘라 들어왔던 띠엔린이었는데요. 네, 티안린 선수가 오른발에 정확하게 맞았더라면 아주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뒷공간 돌려놓기도 잘 돌려놨고 그렇죠. 현지 중계진이 화면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호우와 띠엔린이 모처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렇게 뒷공간을 몇 차례 좋은 기회로 연결시키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수비진들이 이제 라인을 맞춰서 밀고 올라오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뒷공간을 베트남은 확실히 잘 노리는 팀이니까요. 예. 하지만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과 수비 간의 간격을 좁혀놔야 되니까요. 무바락 길게 아으바비 헤더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 띠엔 중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칼판 무바락 선수 투입하고 나서는 무바락과 오마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을 주고받고 예. 그리고 오히려 알 아바비 선수 오른쪽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알 아바비 선수가 가운데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들어갑니다. 베트남의 3백이 지나치게 이 오마르와 무바락 선수에게만 시야를 다 집중하고 있으면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오히려 옆에서 뒤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 자, 아으바비는 확실히 후반전에 더 눈에 많이 띄고요. 아직 자신 야쿰은 조금 잠잠하지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상황은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약 30분 남아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후반전 15분, 16분 동안은 아랍에미리트 역시나 승점을 따내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인 본능을 취하고 있고요. 75분, 적어도 80분 되기 전까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동점을 만들어야만 이 경기를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예. 8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10명에서 뛰는 시간이 지금 후반 내내 10명에서 뛰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피로가 누적이 되죠. 맞습니다. 티엘린 경합 상황으로 맞습니다. 돌아서면서 아바스 왼쪽입니다. 확실히 이제 수비 라인도 올라가고 양 풀백들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전 한 이 선에서의 활동량은 21번의 저 칼판 무바락 선수가 계속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이곳저곳 다 관여하고 있어요. 예. 라마단 들어올렸습니다. 오마르 닿지 못합니다. 두어나인이 확실히 후반전에는 중원에서 영향력 발휘합니다. 다시 한번 무바락 왼쪽으로 11대 10의 싸움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많이 뛰니까 수적인 열세가 크게 와닿진 않죠. 예. 아바스 교체 투입된 무바락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 중원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레 천천히 아타스 왼쪽으로 아바스에게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측면에서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뒤를 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칼판 무바락도 가운데, 오마르 압둘라흐만도 가운데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선수는 한편으로는 상대 수비에 좀 시야를 뺏는 그런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야쿰이 들어가는 과정에 쓰러졌습니다. 어드밴테이지 주어지고 있고요. 원투로 들어갑니다. 빠릅니다. 무바락 왼쪽 치는 과정 읽혔습니다. 올라가는 베트남의 역습 왼쪽입니다. 한 번 더 쳐놓고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나왔어요. 꽁푸엉. 자, 1대1 상황인데요. 꽁푸엉 들어갑니다. 꽁푸엉 자신감이 가운데. 붙었습니다. 꽁푸엉 짧게 패스. 이게 제대로 안 맞았네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쫑황 선수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본인이 오른쪽에 있다가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뒷공간을 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베트남 팬들도 설렜던 장면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꽁푸엉의 패스는 정확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쫑왕 선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꽁푸엉 선수도 마지막 패스가 잘 안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예. 전반전에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오른쪽 윙백을 보고 있는 쫑왕 선수의 공격 본능은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체력도 좋은 선수예요. 꽁푸엉의 단독 드리블. 자, 좌우로 치면서 한 명을 벗겨냈고요. 그리고 여기서 쫑왕이 들어간 그 공간을 봤는데 마지막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꽁푸엉 쳐놨습니다. 꽁푸엉 빠르게 에이사 골키퍼. 자, 꽁푸엉 선수도 유럽에 가서 계속 도전자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벨기에 리그에서 데뷔전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꽁푸엉 선수도 체격 조건이 많이 커졌네요. 예. 앞뒤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신체 조건, 일반적으로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버티질 못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예. 기술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신체 조건이 동반돼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속도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몸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죠, 공격수는요. 예. 자, 지금 선수 한 명이 그라운드 안에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가운 얼굴입니다. 이영진 수석 코치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고 박강서 감독도 이제 바쁩니다. 잠깐 경기가 끊어지는 틈에 이영진 코치는 이제 통역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응옥하이 선수를 불렀고 박항서 감독이 지금 분위기가 약간 처져 있으니까 수비 위치부터 해서 선수들에게 좀 위치 선정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살딩크의 전술적 지시가 끝났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선수 한 명이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갈 길이 바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또 교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타스로 보여지는데요. 알라타 선수가 10명이 되고부터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중앙 수비로 보직을 바꿨는데 네. 이러면 중앙 수비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가 확인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타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8번에 알카말리가 들어갑니다. 중앙 수비를 이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알카말리 선수는 노장 선수예요. 베테랑이고 2011년, 2015년 아시안컵에서 다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자, 현재 30살 알카말리가 들어갔습니다. 오마르가 왼쪽으로 크게 뺍니다. 앞쪽 한 번에 넣어주는 볼 베트남이 걷어냅니다. 광하이. 중동 선수 가운데 꾸준하게 소속팀에서 활약하는 선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알카말리 선수는 소속팀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하는 선수고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도전자의 입장으로 또 프랑스 리그도 갔다 왔어요. 리옹에 잠깐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이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외국은 잘 안 나가거든요. 예. 나가더라도 중동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지 웬만하면 유럽 진출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길게 붙입니다. 종호왕 헤더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뚜어나인 무바락 어렵게 이어받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알카말리 역시 아바스와 이제 수비 라인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알카말리 선수는 빠르게 경기 분위기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주 전력이죠. 주 공격 루트, 선수비 후역습 대응을 정확하게 갖춰야 돼요. 예. 지금 오히려 미드필드 지역부터 해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아주 순조롭게 전진이 되고 있습니다. 살레 올라갑니다. 크로스 헤더. 아라흐바비 정확히 걸리지 않습니다. 아바비 선수가 계속 마치 스트라이커처럼 위치를 잡아주고 있죠. 네. 후반전에 베트남도 뚜어나인이 정말 결정적인 위기마다 끊어져서 망정인지 지금 어느 정도는 계속 일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10명에서 뛰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네. 한번 쳐놓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오마르의 원터치 패스. 종호왕 한 번에 빼지 못합니다. 자심 야쿱 버텨내고 있는 응오카이 밀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몰아치고 있는데 이제 박스 안에서의 이제 마무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들어갑니다. 있어요. 모하미드 살레 오른쪽 벌렸습니다. 잡아놓고 반대 자, 당발로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잡아놓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1차 저지선을 베트남이 더 단단하게 바꿔놔야 됩니다. 네, 허리에서부터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미드필더가 칼판무바라 한 선수가 들어갔을 뿐인데 주고받는 움직임이 되고 전진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 개개인적인 중원에서의 역량, 오마르, 압둘라 라마단 그리고 카바라기 비해서는 베트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통해서 더 많이 뛰고 빠르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나가는 움직임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간격 유지, 그 간격 유지를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공격도 되거든요. 예, 허리를 계속 비워줘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다시 응호카이 찍어줬습니다. 뒷공간 티엘린,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 자,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슈팅 숫자 두 자릿수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 뒤에서부터 이제 롱볼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장면은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모하메드 살레 역시 뒷공간 공략합니다. 아라흐바비 터치라인 나갔습니다. 베트남의 소유권이 선언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분. 이렇게 이제 수적인 우세 속에서도 이제 경기 분위기가 밀려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계속 지켜보기에는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아흐바비의 파울. 오히려 수적인 우위를 잘 살리질 못하고 지금은 선수들이 다시 경기에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됩니다. 베트남의 프리킥. 자, 아직까지 한 장의 카드만 꺼낸 박항서 감독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경기 양상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차이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어떤 빅리그의 경기를 봐도 전력이 강한 팀과 전력이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강한 팀이 한 명이 퇴장당해도 대등한 경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트피스 또는 개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결국 경기를 뒤집었던 축구 경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빠르고 이제 강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어서 베트남 선수들이 지금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이 점수에 약간 안주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버티면 그냥 그래도 승점 석점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보다는 베트남이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꽁푸엉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휘졌습니다. 꽁푸엉 한번 속여놨습니다. 꽁푸엉 마지막에 꽁푸엉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베트남 역시도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베트남 선수들 체력이 90분 동안 계속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기에는 혹시 체력적인 부분이 베트남도 지난 10월 A 매치 때도 그랬고요. 다시 한번 끌어내고 찍어줬습니다. 꽁푸엉 밀렸습니다. 지금도 공격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예. 무바락 개인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마르 동료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이제 골 결정력을 갖춘 선수가 있다면 그쪽으로 계속 공을 투입하면서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은 칼리 선수가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고 또 마프쿠트 선수가 경건우적으로 뛸 수 없는 것도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큰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대회 때마다 그리고 2차 예선 역시 마쿠트 선수가 팀에게 절대적인 골들을 굉장히 많이 선물해 줬었는데요. 마쿠트 선수가 기술이 아주 뛰어난 선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스트라이커예요. 예. 키핑이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군더더기가 없는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도 공을 소유해내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동작에서 돌아서서 슈팅을 때리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한두 장면이 나오면 수비가 흔들리고 수비가 균열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동작 속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른쪽에서 천천히 빼주지 못했습니다. 오마르의 전방 압박이 통했습니다. 수비 3명 파울입니다. 갑자기 이제 후반 들어서 베트남 선수들의 발들이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프리킥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지된 상황이라면 역시 이제 장신의 선수들이 공격을 많이 지원할 수가 있고요. 알카말리 같은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수비수입니다. 네. 자, 알카말리, 아바스 그리고 자베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프리킥, 오마르 올려줍니다. 안쪽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역습입니다. 꽁콩이 빠르게 가는데요. 빠릅니다. 꽁콩. 그냥 혼자서 해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꽁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꽁콩 접어놨습니다. 꽁콩. 자, 이리저리 드리블하면서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다시 이거 한번 빠르게 뒷공간. 갔는데요. 꽁콩. 슈팅이 수비 3명 넘어졌습니다. 슈팅이 안 됐어요. 마지막까지 때리지 못한 꽁콩입니다. 각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 자신 있게 한번 때려봤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신트 트라이더네에서 뛰지 못한 그 아쉬운 떨어진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면 자신감을 얻을 만한 기회들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예. 패스미스가 나오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득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제 분위기를 약간씩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도 꽁펑이 저렇게 드리블하고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서 슈팅을 하고 오라고 어느 정도 교체를 내보낸 의미도 있겠는데요. 공격수는 박스 안에서는 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슈팅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이 좋죠. 예. 다시 왼쪽으로 길게 붙입니다. 반호. 가운데 동료의 커버가 있었습니다. 꽁푸엉 세워둡니다. 꽁푸엉. 반호 원투 받습니다. 2대1 패스로 들어가는데요. 꽁푸엉 마지막에 발끝에 볼이 걸리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꽝아이 선수를 미드필더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예. 꽝아이 선수가 공격 지역에 없으니까 베트남도 공격 지역에서의 창의성 여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꽝아이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본인이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들어가는 선수에게 양질의 패스를 건네는 것이 베트남의 주 공격 루트 가운데 하나거든요. 예. 후반 들어서 확실히 베트남의 파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랍에미레이트가 더 역습적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상황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벗어난 지점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은 베트남 수비는 뒤에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죠. 라마단 끊겼습니다. 다시 이제 꽝아이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갔습니다. 또나인 두 명 사이 또나인 마지막에 아바스 맞고 나갔습니다. 베트남의 스로인 이어집니다. 과연 이 1대0의 스코어 현재 앞서고 있는 리드를 베트남이 경기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후반전에 만만치 않은 아랍에미레이트의 공격인데요. 일단 5분까지는 더 버텨야 되고요. 문제는 한 골 차이니까 예, 한 골이라는 점수는 지켜내는 쪽에게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쫓아가는 쪽에서도 계속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경기를 승점 1점만 챙겨도 다행인 경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네, 베트남은 오히려 이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은 똑같은 승점 1점이지만 그 결과에 따른 어떤 결과물은 그 결과에 따른 팀 분위기는 오히려 아랍에미레이트 쪽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심리적 데미지에 확실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승점 석점 1점으로 되는 골인데요.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11월 19일입니다. 태국과 홈 경기를 마지막 11월 A매치 남겨놓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이 11월 일정이 베트남 대표팀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정입니다. 조 1, 2, 3위를 다 만나거든요. 맞습니다. 최종 예선을 가느냐 못 가느냐 11월에서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예. 여기서 승기를 잡고 확실히 그런 팀들을 따돌리고 가게 되면은 다음에 만나더라도 이제 태국과는 안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원정 가서도 베트남 선수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늘 경기가 이제 11월 A매치 마지막 경기고요. 3월 달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만나게 되고 6월 A매치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태국과 홈 경기 그리고 베트남 홈 경기 이렇게 최종 예선을 가는 마지막 6월 달 A매치 두 경기를 홈에서 남겨놓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베트남은 이 11월 A매치만 잘 보내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11월에 월드컵 2차 예선이 이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9월까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오른쪽 천천히 올라갑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꽝아이가 왼쪽 반호우에게 뽕푸엉 들어갑니다. 뽕푸엉 잡아놓고 잘 접었는데요. 뽕푸엉 가운데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끌어내고 아라흐바비 오마를 빼주지 못합니다. 네, 지금은 정상적인 경합 상황이라고 본 것 같고요. 네. 베트남 선수들이 이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반마르바이크 감독은 알 아메리 카드를 또 한 장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카드고요. 처진 스트라이커 혹은 측면에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인데 리그 내에서는 주전으로 뛰기보다는 백업이라든가 혹은 로테이션 차원으로 많이 뛰는 선수예요. 네. 10분 정도는 괜찮다고 반마르바이크 감독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응호카. 양팀 모두 한 명의 카드가 교체되어 있고요. 끊어놨습니다. 모하메드 살레 뒤쪽으로 그대로 터치라인 나갔습니다. 알라바비 선수도 많이 뛰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디 쪽에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베트남은 티엔리 선수를 빼주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마르 선수를 빼주네요. 오마르 압둘라만도 체력적으로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티엔린이 나오고 호황득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를 투입하는 박항서 감독,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마르를 빼고 14번의 알 아메리카드를 투입했습니다. 자, 자이드 알 아메리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 공격적인 변화죠. 오마르 압둘라우만보다는 더 직선적이고 더 이제 공격수 유형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석장의 카드 이제 80분 모두 꺼낸 반마르바이크 감독입니다. 더 이상의 뒤는 없는 아랍에미레이트. 자,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아직까지 한 장의 카드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호황득이 뒤로 빼줍니다. 베트남도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경기를 걸어 잠그는 스타일을 보여줄 일은 많지 않았어요. 예. 항상 메이저 대회라든가 월드컵 예선을 치러도 도전자의 입장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기를 함으로 해서 베트남도 여기서 또 경험이 한 경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칼판 무바락 어렵게 오른쪽 빼줍니다. 모하메드 살레 다시 무바락 오른쪽입니다. 천천히 우측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후반전의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볼 점유율은 베트남이 조금 더 올려놓고 있는데요. 무바락 툭 찍었습니다. 빠른 커버 띠엔중 꽝아이 뽕푸엉 뒤쪽 바로 꽝아이 맞습니다. 뜹니다. 뒷공간 가는데요. 꽝아이 하지만 한 발 먼저 아바스의 커버. 에이사 골키퍼. 정규 시간 10분 안쪽이고요. 한 골, 정말 중요한 한 골이 필요한 아랍에미레이트. 반면 그 한 골을 막아내야 되는 베트남입니다. 모하메드 살레 올라갑니다. 반대편에 알 아메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알 아바비 선수를 완전히 중앙 쪽으로 많이 옮겨놓은 것 같고요. 예. 아메리 선수가 거의 투 스트라이커처럼 배치를 해놨죠. 아메리 겨냥했습니다. 버텨내고 있는 베트남. 호황득 이어봤습니다. 호황득 측면 몰고 갑니다. 뒤쪽으로 여유롭게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그리고 도훈중 빠르게 가지 않고 이제 뒤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아랍에미레이트 이 상황에서 판단을 빨리 해야죠. 그렇죠. 가서 뺏을 것이냐.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뒤에서 느릿느릿하게 오는 것을 마냥 보고만 있기에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10명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마냥 강하게 들어가기도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83분 아무리 체력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상황은 오히려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상대를 더 초조하게 만들게 되겠죠. 예. 호황득. 황국 선수가 중앙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뺏기면은 이제 곤란해져요. 그렇죠. 베트남은 뒤에서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응옥카이가 다리를 쭉 뻗어서 끊었습니다. 호황득. 또어나이. 이어봤습니다. 또어나이. 백드립을 여기서 파울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키고 있는 형태를 아무래도 많이 해본 팀과 이제 그렇지 않은 팀, 역시 생소한 경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적응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 미린 국립경기장 베트남의 홈팬들은 핸드폰 플래시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잡게 되면은 이제 베트남 축구 또 이제 3차 예선에 대한 기대감, 네, 그 희망의 불씨가 저 핸드폰 불빛처럼 그렇죠. 계속 퍼질 수가 있거든요. 꽁푸엉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정말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도전합니다. 2014년 월드컵에서는 2차 예선 카타르에게 발목을 잡혔고요. 지난 러시아 월드컵 역시 2차 예선 F조 3위 태국과 이라크에게 밀려서 결국 3차 예선 최종 예선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이제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기에도 자신들보다 강한 팀들이 훨씬 더 많았고 항상 도전자였거든요. 네. 이제는 그 도전자를 넘어서 자신들이 항상 도전했던 상대들과 대등한 싸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도홍중을 빼고 마지막 교체카드 박항서 감독은 15번의 팜두쿠이를 투입했습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 쪽에 또 변화를 주고 있고요. 팜두쿠이 선수도 2018년 AFC 이제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차지할 때 그때 이제 박항서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꽁푸엉, 꽝아이, 또 도주이만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당시의 멤버들이거든요. 예. 베트남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세대들이 최근 들어서 황금 세대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 17세 이하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월반처럼 해서 2018년에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참여를 했고요. 예. 그 선수들이 이제 또 월반해서 성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표팀에 가는 것이 맞는데 이제 나이대를 봤을 때는 다른 팀의 어떤 주축 선수들보다는 훨씬 평균 연령이 낮은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가서 또 경험도 쌓고 아시안컵도 좋은 성과를 냈고요. 8강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월드컵 3차 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칼판 무바락. 자, 그래도 이 선수가 후반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칸 더 넘어가야 되는데 자베를 올려줍니다. 앞쪽에서 헤더.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부재가 계속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어요. 예. 전형적인 넘버 9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참 애매하고 교체 아웃됐지만 오마르 그리고 야쿱, 알아흐바비 역시 무언가 만들어주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공격 패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렇죠. 공격 포지션에 선수가 배치돼도 다 임시방편이거든요. 예. 터치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무바락 왼쪽 전환시킵니다. 자베르 하프라인 넘어갔습니다. 베트남도 꽁뽕 선수 한 명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는 다 수비 지역 쪽으로 내려놨어요. 예. 베트남 입장에서도 전반전에 얻어냈던 1대0의 스코어를 오늘 후반전 끝날 때까지 지켜내게 된다면은 확실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티면서 아랍에미리트라는 팀을 상대로 이제 버텨서 한 골을 지켜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또 얻어지는 게 크죠. 미스가 나왔고요. 두 명 사이 밀어줍니다. 밸런스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려운.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바스. 베트남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전방에 홀로 꽁푸엉만 있습니다. 버티느냐 아니면은 아랍에미리트가 한 골을 따라 붙느냐 그 싸움이에요. 예. 그래도 베트남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잘 끌고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60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버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버티는 시간이 이제 30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까지 지게 된다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2차 예선에서 2연패. 조 2위 자리는 이제 물 건너가게 되고 3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성적인데요.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에게 연속으로 패했다는 건 안마르바이크 감독의 자리 자체도 그렇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뜻하겠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꽁푸엉. 꽁푸엉.
접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꽁푸엉 때리지 않습니다. 왼발 패스 슈팅 끝나갑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꽝할. 꽁푸엉 선수가 다 만들어주고 꽝하이의 왼발까지는 잘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꽁푸엉 선수도 직전 기회도 그렇고 지금도 좀 때릴 법도 했는데요. 앞쪽에 이제 수비 숫자도 많이 있었고 빠르게 슈팅 타이밍을 하면은 공소유권이 바뀌면서 다시 아랍에미리트 쪽에 공격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예.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박항서 감독이 재계약 축하 승리를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할 수 있을지. 앞방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잡게 된다면 이제 베트남도 쾌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항의. 판마르바이크 감독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판마르바이크 감독이 지금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호왕 밀어줍니다. 호왕드. 마지막 호왕드. 네. 에이삭 골키퍼. 베트남은 여기서 골을 넣으면 쐐기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승점 석점을 가져갔다고 봐도 될 정도로 확실한 득점이 되겠죠. 네. 2차 예선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과연 2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이제 정규 시간 90분은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이제 4분이에요. 베트남이 이제 4분만 버티면 됩니다. 예. 이 4분만 버티면은 말레이시아 태국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은 1위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국이 이제 그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G조의 선두가 바뀌게 되겠죠. 네. 다음 경기가 태국과의 맞대결이지만 안방 경기고 1위를 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느냐, 또 아랍에미리트를 잡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고 경기를 하느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남은 3분 30초 가량이에요. 예. 확실히 오늘 경기 자신들보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강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물론 홈이지만 1대0 승리, 골도 넣었고 버틸 수도 있는 힘을 보여줬다. 이 부분은 태국전 많은 자신감을 이 선수에게 불러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랍에미리트도 팀 사정상 빨리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두쿠이 밀어줍니다. 바로 돌려줬습니다. 꽁푸엉 닿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높게 힘들고 위험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쪽을 택했죠. 예. 모하메드 살레, 무바락 쳐놓고 올라갑니다. 마지막 컨트롤 길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선수는 마지막 컨트롤들이 길어요. 그리고 꽁푸엉, 자, 1대1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들어갑니다. 꽁푸엉, 꽁푸엉 쳐놓고 한 번 더 꽁푸엉 벌려줍니다. 다시 한번 꽁푸엉. 오늘 꽁푸엉이 마지막 마무리가 꽁푸엉! 네, 이제는 때려보네요. 마지막 마무리가 꽁푸엉 쪽에 잘 안 걸리네요. 예. 지금 베트남 팬들은 이제 우리 1승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벌써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이 나오지 않은 것, 꽁푸엉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흡족해야 할 만한 슈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얼굴에 가득 묻어나는 것 같죠. 그렇죠. 확실히 뭐 최근 2, 3년간 베트남 축구계에서 꽁푸엉은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트남의 호날두 꽁푸엉, 네, 베트남의 메시 꽝아이거든요. 예. 자, 이 선수의 활약성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있는 베트남의 홈팬들입니다. 길게 붙입니다. 왼볼을 가기에는 공중볼 경합에서 아랍에미리트도 확실한 높이를 보여줄 만한 선수가 공격 포지션에 없어요. 예. 베트남의 중앙 수비 수들은 그래도 신장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길게 갑니다. 잡아놓고 그대로 왼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쿡도 이 경고 누적 징계로 빠져 있고, 그리고 칼릴 역시 빠져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은 참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약간은 애매했던 후반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풀어나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변화를 줬을 때는 노장 선수들, 이스마일 알 하마디라든가 이제 측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지난 아시안컵 때 활약이 괜찮았었던 측면 미드필더, 베테랑 미드필더가 한 명 있는데 그렇죠. 그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아시안컵을 끝으로 또 이스마일 마타라라는 선수를 대표팀에서 볼 수 없게 됐어요. 네, 1월달에 은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일 마타라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받았던
MVP를 받았던 이강인 선수 이전에 아시아에서 20세 월드컵 MVP를 수상했었던 첫 선수였는데 예. 마타로 선수도 물론 이제는 노장이라서 영향력은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기용할 수 있었던 선수였는데 마타로도 없고 선수 구성에 있어서 지금은 아랍에미리트가 어떠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예. 과연 아랍에미리트 3월달 6월달의 매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경기 끝났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축하 승리. 베트남이 1대0 아랍에미리트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44분 응우엔 띠엘리 선수가 결국에 귀중한 골을 집어넣는 데 성공했고요.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칼리파 알 하마디의 퇴장은 너무나 큰 행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룩한 이 베트남 축구협회 회장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베트남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박항서 감독이 결국에는 판 마르바이크 감독 상대로 웃게 됐고요. 이 골은 띠엘린의 결승골로 결국에는 베트남이 귀중한 승점 석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 저는 윤장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